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웃음, 뇌에 불을 켠다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회로가 바뀌고 마음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이 책은 웃음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따뜻한 통찰을 담아 풀어냅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 책을 통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에도 조용히 불이 켜지길 바라며 책을 읽어드릴게요. 매일 나이만큼 웃으세요. 여러분은 언제 나이 든 것을 느끼시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아구구구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오거나 무릎과 허리 등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날 때, 아침잠이 없어질 때, 건망증이 늘어갈 때, 저도 나이 듦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요. 환자가 무심결에 아가씨라고 부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질 때가 그렇고, 친구를 만나 2시간 이상 수다를 떨었는데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차, 그 얘기를 빼먹었네 할 때가 그렇고, 또 흰머리를 염색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의학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늙었다고 느낀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그까짓 것을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든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좋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노인이 된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 모두 늙어갑니다. 세상을 거스를 순 없죠. 하지만 추하게 늙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을 만들지만 웃지 않고 보낸 세월은 우리 영혼에까지 주름을 만들거든요. 추하지 않게 늙는 법. 바로 웃음의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 2부류로 나뉩니다. 세월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몸과 마음까지 쇠한, 즉 의료진과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희망도 없이 기력도 없이 사는 어르신과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만은 청춘으로 행복하고 유쾌하게 사는 어르신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주 작은 일에도 시도 때도 없이 까르르르 웃지요. 사춘기 아가씨들은 구르는 나뭇잎만 봐도 웃는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얼굴의 웃음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감흥도 없고 신선하게 바라보는 눈길도 사라지고 호기심도 사라졌기 때문일 텐데요. 매일 자신의 나이만큼 웃기로 마음먹으면 어떨까요? 나이와 웃음이 함께 많아지는 어르신들의 모습, 상상만 해도 보기 좋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라진 감흥도, 호기심도, 유머 감각까지도 되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치매 예방 웃음 1단계. 먼저 자가 진단을 위해 내 무릎을 한 번 치면서 하 하고 내 손뼉을 한 번 치면서 하 하며 다음은 내 무릎 2번 치고 하하 손뼉 2번 치면서 또 하하 이렇게 계속 9번까지 이어갑니다. 2단계. 앞사람과 마주보고 내 무릎 1번, 앞사람과 손뼉 1번, 내 무릎 2번, 앞사람과 손뼉 2번으로 9차례까지 올라가 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앞사람에게서 눈을 절대로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입으로 하하 소리를 크게 내며 조금 빠르게 진행해 봅니다. 하, 하하, 하하하를 박수와 곁들여 9차례까지 할 수 있는 게 정상이지만
조기 치매 환자들은 2차례나 3차례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웃음 기법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들고 행복을 전하는 웃음이 바로 치매 예방 웃음입니다. 치매 예방 웃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웃음을 천연 소화제로 삼은 할머니. 웃음 치료 교실에서 만난 70대의 소화불량 할머니가 있었다. 어릴 때는 불 꺼진 캄캄한 밤이 제일 무서웠는데 나이 들고 소화가 안 되니 그 좋던 밥이 제일 무섭더라며 소화제로 살아갈 날이 두렵다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허리와 어깨를 펴고 숨을 깊이 들이쉰 뒤 하하하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고 이때 박수도 함께 쳐보라고 했다. 이것이 잘 된다면 연속적으로 고개를 들어 뒤로 젖히고 또 앞으로 깊이 숙이면서 온몸으로 박장대소를 해보라고 했다. 보통 우리가 심하게 웃길 때처럼 호탕하게 웃되 상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어깨를 세우는 것이다. 어깨를 쫙 올리면 횡격막이 펴진다. 큰 웃음, 즉 깊은 호흡이 횡격막을 자극하고 또 위를 자극하여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위산 분비가 잘 되고 위산 분비가 잘 되면 소화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웃으면 저절로 입이 벌어지는데 이로 인해 침샘이 자극되고 침의 분비량이 늘기 때문에 웃음을 천연 소화제라고 한다. 침에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때문에 침의 분비가 늘면 소화 기능이 활성화된다. 또 기분이 좋아지면 인체의 쾌감 중추가 식욕 중추를 억제하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 저절로 소식을 하게 되니 살찐 사람에게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소화불량으로 수년간 고생하셨던 할머니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음 치료 교실에 나와 크게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누구보다도 웃음을 많이 맛있게 먹고 사신다. 나 이제 밥 먹고 소화제 안 먹어. 식탁에 웃음 스티커를 붙여두고 소화제 먹는 시간에 웃음 스위치를 눌러서 한바탕씩 웃어. 그렇게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웃었더니 웃을 일이 없던 내게도 웃을 일이 자꾸 생기고 겁없이 외식에 바깥 나들이도 하게 됐어. 하며 좋아하셨다. 전에 없이 어깨도 쭉 펴져 있었다. 갱년기도 웃음에는 못 당해요. 갱년기는 여자들만 겪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와서 들려주기를 남편이 나 생리 끊어진 지 오래야 이런 말을 하더니 자꾸만 피곤해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옆집 할머니가 나 오늘도 웃음 치료 간다고 해 웃음 치료가 뭐냐고 물은 것이 나를 만나게 된 인연이 되었다. 나는 이들 부부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아, 잘 잤다 라고 말하고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를 하게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내뱉은 말에 반응하고 적응한다. 자고 눈 뜰 때마다 꼭 하면 좋은 것이 바로 아, 잘 잤다 라고 말한 뒤 손을 높이 올려 박수치면서 웃는 것이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며칠 하더니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다. 산에 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기구에 매달리고 몸을 나무에 콩콩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한다. 남편은 아령을 들고 하하하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에 시작된 이 웃음 운동으로 이들 부부는 갱년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있다. 이들은 가끔 샤워를 하고 나오면 수건을 이용한 스트레칭과 사랑의 박타기 웃음으로 한바탕 크게 웃기도 한다고 했다.
사랑의 박타기는 두 사람이 수건의 양쪽 끝을 잡고 수건 안으로 함께 머리를 넣어 흥분의 가족이 어영차 어영차 박을 타듯이 상체를 움직이며 웃는 웃음 기법이다. 가까이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 웃음이 절로 나는데 상체를 움직이며 웃다 보면 심폐기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애정도 돈독해진다.